자, 물론 이제 우리가 제6과정 같은 경우는 지난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들어갔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이번 기말고사에는 제7과정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6과정과 7과정을 비교하는 문제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뒤에 나오는 파수꾼이라고 하는 작품과도 연계해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작품이니까 잘 봐둬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역시 우리가 정리를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이 글의 갈래는 그쵸? 전통극이고 민속극이고 그 다음에 가면극이고 구비 희곡 탈춤의 대본입니다. 자, 우리나라 문학 같은 경우는 이런 공연 문학 같은 경우는 구비 문학에 분류가 됩니다. 알겠죠? 서양 같은 경우는 그 엄연하게 이제 대본이라고 하는 대본집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데 우리나라는 대본집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는 구비 문학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자, 성격은 그렇죠? 평민적, 평민을 중심으로 향유가 되었죠. 그 다음에 해학적, 웃긴 표현들이 많죠. 그 다음에 풍자적, 당시 사회의 모습을 풍자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비극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작품의 결말이 좀 그 새드 엔딩을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주제는 바로 봉건적인 그렇죠? 가족 제도 하의 여성에 대한 남성의 횡포를 비판하는 그런 작품이고 이러한 점은 현대문학에 나오는 그런 페미니즘 문학 가장 우리가 흔하게 비교할 수 있는 게 그 우리 동네 구자명시라고 하는 시와 함께 비교해서 보면은 또 굉장히 이해하기가 좋을 거예요. 자, 특징은 첫 번째, 그렇죠? 자, 각 과장이 옴니버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각각 다 독립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익살, 과장, 그 다음 반어, 언어, 유희 등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풍자의 효과를 보여주고 효과를 높여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속어와 한자어를 동시에 사용을 함으로써 이를 통해 양만의 언어와 평민의 언어가 이중적으로 구성을 이루고 있더라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일종의 언어의 양면성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은 자, 희극적 과장 플러스 그 다음에 해학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골개미 해학이죠. 골개미가 잘 느껴지고 자, 다섯 번째는 자, 무대와 객석 관객과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객을 극에 참여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여섯 번째.
재단마다 함께 어우러지는 춤과 음악이 사용이 되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긴장과 갈등이 해소가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산탈춤 6과장 배웠을 때도 바로 뭡니까? 각 재단이 한 구조가 끝날 때마다 항상 바로 춤과 이제 음악과 이제 춤이 등장하는 그런 모습. 국거리 장단에 맞춰 춤을 춘다라고 해가서 이 춤이 바로 갈등이 일시적으로 해소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염두에 두면서 본격적으로 작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사실 뭐 양반춤하고 크게 많이 다르지는 않아요. 다만 다루고 있는 주제나 이런 게 조금 다르니까 함께 잘 보도록 합시다. 자, 한 손에 부채를 들고 한 손에 방울을 들었으며, 자, 미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채와 방울을 들고 있대요. 그렇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미알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뭐다? 무당이다. 그렇죠? 샤먼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국거리 장단에 춤을 추면서 등장하여 악공 앞에 와서 울고 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악공이 얘기하죠. 웬 할멈입나라는 거지, 그치? 자, 여기서 보면 지금 악공이 지금 인물한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바로 뭐다? 그치? 바로 우리 전통국의 특징 중에 하나죠. 바로 악공이 그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웬 할멈이라니 떵궁하기에 군만 여기고 한거리 놀고 가려고 들어온 할멈일세. 그래서 이제 구슬하는가 하고 이제 놀려고 들어왔었다는 거죠. 그러면 한거리 놀고 각세. 놀든지 말든지 허름한 영감을 읽고 영감을 찾아다니는 할멈이니,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미알이라고 하는 인물의 처지를 알 수가 있더라는 거죠. 지금 바로 뭐다? 남편을 잃고 그 남편을 찾아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가족을 찾아 떠도는 유랑민의 신세를 지금 미알이 지금 뭐입니까? 신세에 처해 있다는 거죠. 자, 할멈이니 영감을 찾고야 놀갔으네. 할멈 본고장은 어디와? 본고장은 전라도 제주 망막골일세에서 조선시대는 이제 그 뭡니까? 제주가 전라도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영감은 어찌 이렇습나? 우리 고향에 난리가 나서 목숨을 구하려고 서로 도망을 하였더니 그 후로 아직까지 종족을 알 수 없음네라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것은 바로 미알과 남편이 헤어진 이유가 나타나고, 자, 이거는 바로 뭐다? 전란으로 인한, 그렇죠? 서민들의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을 이렇게 미알을 통해서 보여주더라는 거죠. 그러면 영감의 모색을 뎁세 어떻게 생겼는지 얘기해 보시오라는 거죠. 우리 영감의 모색은 마모색일세라는 거죠. 그래서 영감이 지금 말과 닮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 영감의 모색은 마모색일세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원래 여기서 모색은 무슨 의미였어? 어떻게 생겼는지 외형을 좀 얘기해봐라. 일종의 몽타주를 우리가 한번 그려보자 이런 의미였는데, 여기서는 바로 뭐다? 여기서의 모색은 바로 뭡니까? 털 색깔, 털모자를 쓴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바로 뭐다? 동음 이의어를 활용한 언어 유희를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영감의 모습을 희화화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모색, 요거는 적어놓을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면 영감의 모색은 바로 뭡니까? 외형을 나타내는 뜻이었는데 여기서의 모색은 바로 뭐다? 털색을 의미하는 그런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럼 봅시다. 그러면 말새끼란 말인가? 아니, 소모색일세. 소새끼, 소의 소털색이라는 거죠. 그럼 소새끼란 말인가? 아니, 마모색도 아니고 소모색도 아니올세. 영감의 모색을 알아서 무엇해? 아무리 바로된들 여기서 무슨 소용이 있습나? 라는 거지. 자, 올려놓고 역시 보도록 합시다. 자, 소립조로 우리 영감의 모색을 대 난간이마 주객터 웅캐문에 개발코 상통은 각발은 관역판 같고 수염은 다 모질어진 귀알 같고 상투는 다 갈아먹은 망 같고 키는 석자내치 103cm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석자내치되는 영감이 올세라는 거죠. 자, 꼭새로 표시합시다. 우리 영감의 모색을 대부터 뭡니까? 영감이 올세까지. 다음 페이지 영감이 올세까지 꼭새로 표시를 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지금 바로 뭐다? 영감의 모습을 그렇죠? 우스꽝스러운 사물에 빗대어 그렇죠? 과장하여 해학적으로 표현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도 역시 인물을 희화화하고 있죠. 이렇게 지속적으로 영감을 지금 웃긴 대상으로 만든다는 것은 지금 이 과정에서의 비판의 대상은 바로 영감, 남편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옳지. 바로등 넘어 맘조로 갔음네. 에이, 그놈의 영감. 고리쟁이가 죽어도 버들개지를 물고 죽는다더니 상계 망을 쪼러 다니나. 아직도 망을 쪼러 다니나 라는 거지. 그렇지? 자, 꼭새로 표시합시다. 그놈의 영감부터 망을 쪼러 다니나까지.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바로 영감이라고 하는 인물은 직업이 바로 뭐다? 그쵸? 바로 맷돌 수선장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영감을 한번 불러봅소. 여기 없는 영감을 불러본들 무엇함나? 그래도 한번 불러봐. 영감. 자, 거 너무 짧아. 못 쓰겠네. 자, 일단 영감 여기서부터 꼭새를 표시해놓고. 그렇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거 너무 짧아. 못 쓰겠음네. 영감. 너무 길어. 못 쓰겠음네. 그쵸? 자, 여기서 너무 길어. 못 쓰겠음네까지 꼭새로 표시를 하도록 합시다. 그쵸? 자, 여기서도 지금 바로 뭐다? 해학적으로 과장을 하고 있고 대꾸를 사용하고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부르란 말이냐? 전라도 제주 망막골에 산다니 쉬세나위청으로 불러봅소라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바로 뭐다? 관객의 흥을 돋우기 위해 그렇죠? 노래를 부르도록 요구를 하는 장면이야. 그래서 그냥 부르지 말고 노래 부르듯이 한번 불러봐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신하위청으로 그렇죠. 절절절시구, 저절절절절시구, 얼시구 절시구, 지화자 절시구라는 거지. 그렇지? 이것도 역시 아무런 의미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자, 밑줄 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뭐다? 흥을 돋우기 위한 여흥구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자, 우리 영감 어디 갔나? 기산흥수 별건군의 소구 허유를 따라갔나? 채석장 명월야의 이적선 이태백입니다. 이적선 따라갔나?
적벽강 취하월의 소동파 따라갔나. 자, 여기서 꺽쇠 표시합시다. 기상영수 별건곤의 소부호유 따라갔나부터 소동파 따라갔나까지 꺽쇠로 표시합시다. 여기서는 바로 중국의 고사를 인용을 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영감 찾기 어려움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즉, 이 사람들은 바로 뭡니까? 세상을 등지고 이제 바로 뭐야? 그 은거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은거한 사람처럼 숨어 있으니까 찾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영감을 찾으려고 1월산서 하루 자고, 이강경서 이틀 자고, 삼부여서 사흘 자고, 사법성서 나흘 자고. 그렇죠? 지금 바로 뭡니까? 지금 1원산이니까 하루 자는 거고, 이강경이니까 이틀 자는 거고. 알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숫자와 비슷한 그런 이름들을 가져와 가지고 지금 숫자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에어컨. 아, 꺼져? 네. 추워?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삼부여서 사흘 자고, 사법성서 나흘 자고, 삼국적 유현덕이 제갈공명 찾으라고 삼국철에 하던 정성, 만고성군 주문왕이 태국망을 찾으려고 위수양 가던 정성, 초한적 항저기가 거마부를 찾으려고 나기고산 가던 정성까지. 그쵸?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자, 삼국적 유현덕이부터 나기고산 가던 정성까지. 자, 여기서도 역시 중국의 고사를 인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중국의 고사를 인용해서 지금 뭘 하고 있다? 바로 영감을 찾기 위해 쏟은 나, 바로 미알이죠. 그쵸? 의 정성을 부각시켜주기 위해서, 그만큼 가진 정성을 다 쏟았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 이거 정성을 사용한 그런 그 고사들을 다 인용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정성 저 정성 다 부려서 강산천리 다 다녀도 우리 영감을 못 찾겠네. 그래서 가진 노력을 해도 못 찾았다는 거죠. 우리 영감을 만나보면 귀도 되고 코도 되고 눈도 되고 입도 되고 업어도 보고 안아도 보련만은 이제 굉장히 그만큼 다시 보고 싶다는 거죠. 자, 우리 영감 어디를 가고 날 찾을 줄을 왜 모르는가? 아이고 아이고 해서 국거리 장난을 추면서 이제 춤을 추면서 대장을 한다는 거죠. 자, 밑줄 치자. 국거리 춤을 추면서 대장.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장면이 이제 끝나는, 한 장면, 재담이 끝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봉선탈춤에서도 이제 한 재담이 끝나면은 국거리 장단에 맞춰 다 같이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이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장면 전환 때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미알이 퇴장을 하고 이제 영감이 등장을 합니다.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영감 이상한 관을 쓰고 회색빛 나는 장상을 입고 한 손에 부채, 한 손엔 지팡이를 들고 있다라는 거죠. 해괴망측한 그러한 외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도 바로 뭐다? 굉장히 인물을 희극적으로 분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점은 바로 뭐다? 아까 금방 전에 배웠던 난쟁이가 써올린 자원공의 아버지를 난쟁이로 표현하는 그런 점과도 좀 유사한 면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즉, 이 영감이라고 하는 인물, 남편이라고 하는 인물은 정상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걸 시각적으로 형상화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계속 봅시다. 국거리 장단에 춤을 추면서 등장한다. 쉬자, 그렇죠? 자, 쉬 이것도 뭡니까? 봉산탈춤 육과장, 양반과장에서도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자, 연주를 멈추고 재담이 시작됨을 알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관객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환기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럼 봅시다. 쉬 정처 없이 왔더니 풍악소리 낭자하니 참 좋긴 좋구나. 풍악소리 듣고 보니 우리 할멈 생각이 간절하구나. 우리 할멈이 본시 무당이라 풍악소리 반겨 듣고 혹 이리로 지나갔는지 몰라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풍악소리가 바로 뭐다?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일종의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알과 영감의 만남의 계기가 된다는 거죠. 지금 이 무당이니까 당연히 풍악소리에 끌려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겨듣고 혹 이리로 지나가는지 몰라. 어디 한번 물어볼까? 여보시오. 거니시오. 그렇죠? 자, 그런 뜻이 아니오라. 허름한 할멈을 읽고 찾고 찾아다니는데 혹시 이리로 갔는지 못 보았어. 할멈은 어찌 이렇습나. 그렇죠? 지금 바로 뭐다? 미안할 때 했던 말을 동일하게 지금 반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악공은 그래서 미알에게 했던 말을 동일하게 반복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바로 뭐다? 미알과 영감이 부부임을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더라는 겁니다. 두 사람이 묘사하는 게 똑같더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보니까 우리 고향에 난리가 나서 목숨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동서사방으로 도망을 하였는데 그 후로 소식이 없음네. 즉 헤어진 이유도 아까 미안이 얘기한 거랑 똑같죠. 그렇죠? 그다음 봅시다. 본고장은 어디 매와? 전라도 제주 망막골일세. 그렇죠? 역시 여기서도 바로 똑같은 대답이 나왔죠. 그러면 할멈의 모색을 뎁세. 우리 할멈의 모색은 하도 흉해서 될 수가 없음네. 자, 그래도 한번 대봅세. 여기서 모색을 댄 듯 무엇하겠습나. 세상 일이란 그런 것이 아니야. 모색을 대면 찾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라는 거지. 그렇지?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자, 본 고향은 어디매와? 여기서부터. 자, 방금 읽었던 찾을 수 있는지 모르지까지 꺽쇠로 표시를 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바로 뭐다? 자, 미알과 악공이 나눈 대화와 유사한 구조를 사용을 하더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바로 뭐다? 구비 오타 구비 전승을 쉽게 하고 극적 흥미를 유발을 하더라는 거죠.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니까 외우기가 쉽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바로 되지. 난간이마의 주개턱, 은캐문의 개발코, 빈대코, 머리카락은 다 모질러진 빗자루 같고, 상통은 깨진 먹풀은 바가지 같고, 한 손엔 부채 들고 또 한 손엔 방을 들고, 키는 석자 세치되는 할멈이올세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바로 뭐다? 바로 미알의 외양을 묘사를 하는데 여기서도 인물을 희화화시키고 있고 그 방법으로 열거와 과장이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귀신인가? 왠지 귀신인가 봐. 맞지 않아. 뒤에 에어컨이 막 켜지고 있어. 혼자서. 귀신인가 봐. 됐습니까?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옳지. 그 할멈이로군 바로 등 넘어 구타러 갔었네. 에이, 고놈의 할멈 항상 구타러만 다녀. 자, 할멈을 한번 불러봅소. 여기 없는 할멈을 불러 무엇함나? 자, 그런 것이 아니야. 한번 불러봅세. 자,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으나 하라는 대로 해보지. 할멈 너무 짧아서 못 쓰겠네. 자, 할멈 그것은 길어서 못 쓰겠네.
역시 여기서도 역시 해학적으로 과장과 대꾸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부르란 말이나 그렇죠. 다음 페이지요. 자, 전라도 제주 망막골의 산단이 신하이청으로 불러봅소 해서 여기서도 역시 똑같이 바로 뭐다? 관객의 흥을 돋우기 위해서 노래를 요구하는 거죠. 신하이청으로 절절절시고 저절이 절절절시고 얼씨구절씨구 지화자절시고 역시 흥을 돋기 위해서 지금 영구를 쓰고 있죠. 우리 할망 어디를 갔나? 채석강 명월야의 이적선을 따라갔나? 즉 이태백을 따라갔나? 적벽강 추어야월의 소동파 따라갔나? 우리 할망 찾으려고 1월산 이강령 삼부여 사법성 강산천리를 다 다녀도 우리 할망 보고 지고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자 채석강 명월야에부터 자 삼부여 사법성 여기까지 그렇죠. 자 이거는 바로 뭐다? 미알이 했던 말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미알의 노래를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나도 이것저것 이렇게 다 다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강산천리를 다 다녀도 우리 할망 보고 지고 7년 대한 가문날에 빛발같이 보고 지고 9년 홍수 대홍수에 햇빛같이 보고 지고 그만큼 간절하게 보고 싶다라는 거죠. 우리 할망 만나보면 눈도 되고 코도 되고 입도 되고 건드러지게 놀겠구만. 어딜 가고 날 찾을 줄 모르는가. 국거리 곡으로 춤을 추면서 한쪽으로 가면 미알이 다음과 같이 부르며 등장한다. 그래서 장면 전환이 굉장히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모습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장면 전환이 자유롭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바로 우리 전통극은 서양극과는 다르게 특별한 무대 장치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인물의 행동과 말만으로 장면이 후딱후딱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미알이 등장을 합니다. 절절절시고 얼씨구절시구 지화자 좋네. 절절절시고 거 누가 날 찾나? 날 찾을 사람 없건만은 누가 날 찾나? 이태백이 술을 먹자고 날 찾나? 상산사오 내 노인이 바둑 두자고 날 찾나? 수양산 백이숙제 채미하자고 날 찾나라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지금 뭡니까? 이거는 역시 중국의 고사를 지금 인용한 그런 노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적도합시다. 바로 중국의 고사를 인용을 하죠. 자, 그런데 사실 이 노래는 그 별주부전 수군가에도 나오는 장면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노래는 그렇죠. 바로 수군가 저 별주부전이죠. 에서 지금 자라가 토끼를 잡자 토끼가 부르면 등장한 바로 그 노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찾던 존재를 찾았을 때 부르던 그 노래를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똑같이 부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구리문학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봅시다. 국거리 장단에 춤을 추면 다음과 같이 부르면 미알 쪽으로 간다. 절절절시고 얼씨구절시고 지화자절시고 할맘 찾으리 누가 있나? 할맘 한맘 내야 내야. 이게 누구야? 우리 영감이 아닌가? 아무리 보아도 우리 영감이 분명하구나.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이제야 우리 영감을 찾았구나. 노래처럼 반갑도다 좋으시고 춤을 추면서 영감에게 매달린다. 여복의 할망 우리가 오래간만에 천우신조로 하늘이 도와서 이렇게 반갑게 만났으니 얼싸안고 춤이나 추어봄세 노래조로 반갑구나 얼러보세 라고 하면서 지금 두 사람이 만난 기쁨을 나누는 장면까지가 여기 교과서에 실린 부분이죠. 자, 그런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중요한 건 뒷부분에 있습니다. 알겠죠? 뒷부분을 봅시다. 미알과 영감은 아들 낳는 흉내를 내지만 제대로 안 되고 싸움만 벌인다. 그렇죠? 그러다가 서로 지난 사연을 말하는데 영감은 땜장이로 팔도를 다녔다고 하고 미알은 아들이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호랑이에게 물려갔다고 한다. 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들은 영감이 미알에게 헤어지자고 하면서 싸움이 다시 시작되고 미알이 영감의 첩인 용상 3개 덜머리집을 때리면서 싸움은 더욱 격렬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바로 뭐다?
영감의 첩인 용산 삼계 덜머리집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바로 뭐다? 당시 그쵸. 일부 다처제 사회, 즉 이것은 바로 뭐다? 남성 우월주의이고, 그 다음에 가부장적, 봉건적 가족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뭐다? 이 작품에서 비판하고자 하는 비판의 대상이 되더라는 거죠. 자, 이 과정에서 미알이 죽게 되자 남강노인이 등장하여 미알을 극락세계로 보내기 위해 무당을 불러 구술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구술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보면은 전체 7과장 중 마지막 과장의 끝을 나타내는 장면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는 이제 표면적으로는 바로 뭐다? 표면적으로는 바로 미알의 넋을 위로하는 그러한 내용이지만 이면적으로는 바로 뭐다? 바로 탈춤 공연의 끝을 알리고 하늘에 감사하는 제를 올리는 그러한 장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과장은 아무 내용이 없거든요. 1과장은 그 자체가 이미 그냥 제사 지내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오늘 하루 공연 무사하게 마치게 해주십시오 하고 비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2과장부터 이제 7과장까지 진행을 다 한 다음에 마지막 7과장이 이제 뭡니까? 미알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그런 구술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구술은 아까 얘기했듯이 시작할 때 오늘 무사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빌었는데 무사하게 끝났으니까 그에 대한 하늘에 감사를 하는 그러한 구술로서 작품이 마무리되게 되고,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이 7과장은 바로 남성 중심의 그런 당시 사회의 모습을 비판하는 그러한 작품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학습 활동에 있는 유치진의 소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바로 일제강점기에 쓰였던 희곡 작품입니다. 역시 정리를 하나 하도록 합시다. 자, 이 글의 갈래는 자, 장막극 2개 이상의 막으로 구성된 장막극이고, 그 다음에 비극, 결말이 비극적이죠. 그 다음에 사실주의극. 실제로 이제 1920년대, 30년대 사실주의 문학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작품들이 많이 창작이 되죠. 자, 성격은 당연히 사실주의 극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적, 당시 사회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고, 그 다음 일제강점기 1930년대 사회의 모습을 현실을 고발하는 현실 고발적인 이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자, 배경은 바로 1930년대 어느 가난한 농촌이고, 주제는 가난에 시달리는 일제 강점기 농촌의 현실을 담고 있죠. 자, 특징은 첫 번째로 자, 사실주의 계열의 첫 장막극입니다. 일종의 이제 유치진의 소의 문학사적 의의를 보게 되면은 사실주의 계열을 담고 있는 첫 번째 장막극이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소를 둘러싼
가족의 분열, 그다음에 계층의 대립이 그렇죠. 몇 차례의 반전을 거치며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무대. 그렇죠? 자, 좌편에는 헛간, 우편에는 마당, 마당에는 바깥 행길의 일부분을 경계하는 울타리. 그러나 이 집에서는 울타리 밖 행길에다가 일수소를 메어둔다. 울타리에는 길로 빠지는 조그만 삭장문이 있다. 그렇죠? 자, 헛간 좌벽에는 좌편벽에는 방문, 그 앞에 툇마루, 헛간의 후방에는 집 곁으로 통하는 입구, 마당에는 빨간 감이 군데군데 달렸다. 명랑한 늦은 가을철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뭐다? 희곡의 해설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무대 장치를 어떤 식으로 처음에 이제 꾸며라라고 하는 걸 지시하는 그런 해설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자, 국서. 자, 이놈 개똥아, 오늘같이 바쁜 날에 너는 어디를 쏘다니니? 없는 돈에 삭군 얻어서 이러는 것을 보고, 그래, 4대 육신 성원 놈들이 왜 그렇게 빈둥거리고 노느냐 말이야. 이놈 성녀석이 또 어디 갔니? 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지금 바로 뭐다? 개똥이가 일하지 않고 뺀질뺀질대고 있더라는 거죠. 개똥이 퉁명스럽게 못 봤어 나는. 에이 죽일 놈들, 자식들이 있다는 보람이 어디 있어? 그저 삼신할머니의 잘못이야. 이 따위를 자식이라고 점지해 주신 삼신할머니가 아예 미쳤어 라는 거지, 그치? 지금 바로 뭐다? 실제로는 자기 자식들이 못돼 먹은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바로 뭐다? 삼신할머니한테 자식을 점지해 준다는 삼신할머니 신한테 지금 원망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자식들에 대한 못마땅함을 푸념조로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삼신할머니를 원망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바로 뭐다? 자기 자식들, 그렇죠? 자식들에 대한 원망이라는 거죠. 아버지, 그렇게 부화만 내지 말고 화만 내지 마시고 내게 모자를 만들어주. 나같이 배 타고 돌아다니는 놈을 붙들고 농사를 지으라니 될 말이오 라는 거지. 즉 바로 뭐다? 이것만 보더라도 바로 이 개똥이라고 하는 인물은 농사에 흥미가 있더라 없더라? 바로 흥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흥미가 없는 인물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인양 놀기만 해도 갑갑해 죽겠는데, 그렇죠? 이런 모습으로 여기서 놀기만 해도 나는 갑갑해 죽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놈아, 내가 아무리 뱃놈이기로서니 애비가 바빠서 이러는데 좀 거들어주다고 뼈다귀가 부러질 게 뭐냐? 저 이것 봐요, 아버지. 우리 집 소 그만 팔아서 나 모자 해줘. 자,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 소라고 하는 그 뭡니까? 소재가 바로 이 두 인물이 갈등하게 되는 갈등의 매개체라는 거죠. 아버지에게 소는 바로 뭐다? 농사의 대표적인 노동력이자 일종의 가족과 같은 그런 존재인데 개똥이는 뭡니까? 자기 노자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사고 팔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을 하더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만 팔아서 나 노자 해주네. 나 만주 가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올게 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개똥이라고 하는 인물은 바로 소를 사고 팔 수 있는 물질적 수단으로만 인식을 한다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그 뭡니까? 대표적인 소설, 그 돌다리, 이태준의 돌다리를 보게 되면은 그 아들의
그쵸? 그 창섭인 아들 창섭의 시각과 비슷하죠. 땅이라고 하는 거는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물질적 수단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자, 뭐 소를 팔아? 이 지각 없는 자식 놈의 소리를 좀 들어보게. 이놈아, 우리 소는 전에 배도 딴 데 있는 그런 너절한 소하고는 씨가 다르다라는 거지, 그렇지? 즉 바로 뭐다?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우리 소는부터 씨가 다르다까지,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바로 국서라고 하는 인물은 바로 뭐다? 소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국서는 바로 뭐다? 소의 본질적 가치를 이해하는 그런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도 알지? 우리 집 소의 사촌의 아버지의 큰형님 뻘 되는 소가, 그러니까 우리 소의 사촌의 큰아버지 뻘 되는 소지. 그 소가 읍내 공진회에 나가서 도장관 나리한테서 1등상을 받았어. 정신 차려라, 1등상이야. 그런 매력 있는 소를 함부로 팔아. 그 소가 우리 집에서 그저 밭이나 갈고 이웃에 불려가서 품앗이나 들고 하니까 그저 이놈이 업수이 여겨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개똥이가 소의 가치를 못 알아본다는 거죠. 자, 아버지, 요즘 만주만 가면 돈벌이가 참 많대요. 그렇죠? 지금 바로 뭐다? 1930년대 당시에 우리나라의 삶 자체가 굉장히 어렵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요즘 만주만 가면 돈벌이가 참 많대요라는 것을 통해서 당시에 농사일고는, 그렇죠? 돈을 벌기 어렵다고 여기는 개똥이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죠. 이때가 바로 물때입니다. 흥 이놈아, 건성으로 돈이 사람을 따를 줄 알아서는 안 돼. 너 따위 배 타러 다니는 놈이 그렇게 대가리에다가 지군지 처지를 쳐바르고 게다가 비단종이까지 잡숫고 그래가지고 돈을 벌어. 당최 그런 생각이랑 염두에도 두지 말고 뒷길에 가서 소 마구간이나 치워라. 그리고 성녀석 만나거든 어서 타작마당으로 오라고 그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바로 뭐다? 지금 개똥이라고 하는 인물은 배 타러 다니면서 바로 뭐다? 그렇게 대가리에다가 지군지 처지를 바르고 게다가 비단종이까지 잡숫고 그러더라는 거죠. 즉 뭡니까? 물고기 잡아서 하루하루 생활하는 주제에 좋은 거는 지가 다 처먹고 다니더라는 겁니다. 알겠죠? 즉 바로 뭐다? 자, 여기서 이제 국서는, 그렇죠? 개똥이가 허영기가 있고 정신 상태가 올바르지 않다고 여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둘 사이의 갈등이 유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소를 중심으로 전통적 가치관과 근대적 가치관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유치진의 소라고 하는 작품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그렇지? 자, 그러면 또 10분 정도 쉰 다음에 이어서 이제 파수꾼하고 마무리합시다. 알겠죠?